안녕하세요. 기아 9차시 2차 호선의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직선 2차 호선과 직선의 미치관계 같이 배워왔었고요. 그 다음에 2차 호선의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도 기울기가 먼저 주어졌을 때 어떻게 구하는지 공식으로 증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 잠깐 복습하고요. 공식 어떻게 나오는지 잠깐 복습해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2차 곡선 위에 접점을 먼저 알려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2차 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어버린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접선의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되는 공식이 나오게 될 텐데 그 공식의 형태 자체를 암기하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공식이 일관된 규칙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일관된 규칙을 기억하고 그것을 어떻게 공식화하는지 그 과정, 방법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복습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같이 증명을 했을 겁니다. 기울기가 먼저 주어졌을 때, m이라고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상황인데요. 그때 공식 다들 기억하시나요? 자, 포물선 y제곱은 4px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아닌 포물선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했더라? 그쵸? y는 mx 요거까지는 기울기가 m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똑같죠? 플러스 m분의 p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자, 주의점 x제곱은 4py 이런 식으로 2차 함수 형태의 포물선일 때는 공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y는 mx mp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마치 이 둘을 뒤바꾸는 느낌인데요. 여기 있는 뒤에 상수는 y제곱 쪽일 때는 나누기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x제곱으로 바뀌게 되면서 가운데 연결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꾸고 나누기였던 것을 곱하기로 바꾸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개 정확하게 기억하고 나머지는 뒤바꾸는 느낌으로 기억해 주시면 덜 헷갈리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타원. 두 가지 형태 모두 공식이 똑같았었는데요. 좀 식이 여기서부터 복잡해졌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b제곱. 자, 가운데 뭐였어요? 여기 헷갈리면 안 되죠? 타원은 여기가 가운데가 플러스입니다. 이쪽 가운데 부호를 따라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쌍곡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데 가운데가 뭐다? 마이너스다 라는 거였죠. 하지만 이쪽이 지금 이 공식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주축이 x축 방향일 때의 상황이고요. 주축이 y축 방향일 때는 또 공식이 살짝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이거 증명 성공한 사람 있었나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이런 식으로 좌우가 바뀝니다. 요거 이렇게 공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증명을 해봤을 거예요. 매번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까먹으셨다면 지금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 접점이 주어졌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곡선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 거예요. 증명을 하겠지만 먼저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똑같은 것으로 풀어 쓴 다음에 그 중에서 한 개에만 대입해라 라고 규칙을 정리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으로 고칠 건데요. 그때 똑같은 것으로 풀었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완전제곱식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똑같은 것을 곱한 거라고 풀었을 수 있죠. 이렇게 똑같은 걸로 풀었은 다음에 그 중에 한 개에만 점을 대입했다라고 보시게 되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x제곱은 x1, x로 다시 고쳐 적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y제곱은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y1, y라고 바꿀 수 있을 거고요. 이제 4px 이런 애가 등장을 해요. 그럼 얘는 똑같은 걸로 어떻게 풀었어요?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얘는 2px 더하기 2px로 쪼개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똑같은 것들로 풀어 쓴 다음에 그 중에 한 개에만 x1을 대입한다라고 보시게 되면요. 2p로 묶어내 뒀을 때 2p x 플러스 x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식을 기억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자, 4px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기억하는 방법은 x 대신에 2분의 1 x 플러스 x1, 즉 x를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x로 쪼개 쓴 다음에 한 개의 x1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기억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x가 이렇게 바뀌었다 라고 기억하는 방법도 있는데 선생님은 오히려 이 두 번째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식이 바뀐다는 거냐면 y제곱은 4px에서 y제곱을 y 곱하기 y라고 보고 둘 중에 하나에만 대입해서 y1, y 이렇게 바꿔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px는 아까 봤듯이 2p x 플러스 x1으로 바꿔 쓰면 된다고 했어요. 이게 x1, y1에서의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심플하죠? 자, 두 번째는 더 쉬워요. 타원과 쌍곡선은 x제곱 대신에 x1, x로 쓰고 y제곱 대신에 y1, y 써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뭐냐? a제곱분의 x1, x 플러스 b제곱분의 y1, y는 1. 얘가 접선이에요. 쉽죠? 쌍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x제곱 대신에 x1, x 써주고 y제곱 대신에 y1, y 써주고 이렇게 하면 끝나요. 얘는 심지어 이쪽이 마이너스 1일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a제곱분의 x1, x 마이너스 b제곱분의 y1, y는 마이너스 1. 이게 접선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 자체는 매우 심플하다. 그래서 이 바뀌는 규칙만 기억을 해주시면 그 세 가지 도형들을 따로 기억할 필요 없이 다 한 가지 규칙으로 기억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선생님 이게 가끔씩 문제에서 일반형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자,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규칙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쌍곡선을 통해서 선생님이 예시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식에서 만약에 얘를 일반형으로 바꾸게 된다 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일반형을 만들 수 있냐면 양변에 a제곱 b제곱을 곱해서 일반형을 만들게 될 거예요. 즉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y제곱은 a제곱 b제곱 이런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 구한 이 접선의 방정식 또한 여러분들이 일반형으로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b제곱 x1 x 빼기 a제곱 y1 y는 a제곱 b제곱, 그러니까 얘도 양변에 a제곱 b제곱을 곱해줄 수 있죠. 그렇게 곱해줬을 때 보시면 이 일반형의 자리에 x제곱 대신에 x1 x y제곱 대신에 y1 y를 대입한 형태에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웠던 규칙을 그대로 일반형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단 이 공식은 중심이 원점인 2차 곡선, 즉 기본형의 2차 곡선 형태일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얘가 평행이동이 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는 없어요. 이 점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배워볼 거고요. 그래서 이 공식은 중심이 원점일 때, 꼭지점 또는 중심이 원점일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 포물선의 꼭지점 또는 타원, 쌍곡선의 중심이 원점일 때만, 즉 평행이동이 안 되었을 때만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주의사항으로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증명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세 가지, 포물선, 타원, 쌍곡선 셋 다 증명하기엔 너무 시간이 모자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쌍곡선의 케이스만 좀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케이스들도 동일한 원리로 증명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한 개만 증명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그만큼 이 증명 과정이 그렇게 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명 만약에 난 필요 없어, 공식 외울래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잠깐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되겠고요. 나는 그래도 증명 한번 이해해 볼래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런 증명이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구나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시고 이걸 꼭 암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쌍곡선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것에 이라는 쌍곡선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생각해 봤을 때 쌍곡선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이러한 점을 잡게 된다면 여기에서 분명히 접하는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접선의
지금 접선의 접점 한 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얘의 기울기만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면 이 접선을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m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우리가 기울기를 설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왜냐? 우리 이미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접선을 벌써 하나 구할 수 있게 됩니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식의 형태로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접선이 지금 어떤 접선이냐면 x1, y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지나는 한 점 알고 기울기 알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다른 식으로 설정해 볼 수 있어요. y는 m x-x1 플러스 y1 이라는 형태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이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해줬을 때 이 두 개가 같아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m 값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둘이 같다라고 하고 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mx는 똑같으니까 여기 뒤에 생기는 상수와 요 상수가 같다라고 두면 되겠죠. 그래서 m을 분배를 해줬을 때 mx-mx1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 이렇게 둘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첫 번째 식의 상수랑 같아져야 된다 라고 둘 수 있겠고요.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식이 좀 더 단순해지겠죠. 그러면 m1의 제곱, x1의 제곱, m1이 아니죠. mx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mx1, y1 더하기 y1의 제곱은 루트 사라지면서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식을 좀 더 정리를 해볼까 해요. 이쪽 m제곱이죠. 식을 좀 더 정리를 해볼 건데 m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모든 항에 들어가 있으니까 m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항시켜 볼게요. 그리고 m으로 묶어서 정리를 좀 해주면요. x1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2배의 x1, y1, m 그 다음에 플러스 y1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다 라는 식의 형태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니까 우리가 더 이상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일단 요거로서 더 이상 풀 수 있는 거는 딱히 없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조건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이 x1, y1이라고 하는 것은 이 2차 곡선 위의 점이었단 말이죠. 대입하면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a제곱분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1의 제곱은 1이다 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분수 형태 좀 거슬려요. 그래서 양변에 a제곱 b제곱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제곱 x1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y1의 제곱은 a제곱 b제곱이다 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써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여기에서 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한 가지 다른 짓을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에 x1 제곱을 뭔가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 식을 x1 제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1 제곱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상수 넘겨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고 a제곱 곱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식의 형태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제곱 y1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정리를 하고 보니까 x1 제곱은 a제곱 x1 제곱 마이너스 a제곱 얘를 이항시켜버리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x1 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b제곱분의 a제곱 y1의 제곱 좀 더 단순한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뭔가 이쪽 상수항도 좀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에는 y1 제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y1 제곱에 대해서 남기려면 얘 이항시키고 1 이항시키고 b제곱을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y1의 제곱은 a제곱분의 b제곱 x1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상수항인 y1 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해낼 수 있어요. a제곱분의 b제곱 x1의 제곱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게 되겠고, 그러면 요식이 좀 더 단순해질 것 같아요.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차의 개수 대신에 b제곱분의 a제곱 y1의 제곱 m제곱 마이너스 2배의 x1 y1 m 플러스 a제곱분의 b제곱 x1의 제곱은 0이다 라는 식의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제곱 뭔가 제곱들이 왕창 붙어있는 식이 보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배의 어쩌고 무슨 생각 들지 않아요? 뭔가 완전 제곱식 비슷한 꼴이 나온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혹시나 해서 얘를 한번 제곱 형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써볼게요. 그러면 b분의 ay1 m의 제곱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을 것이고, 상수항은 a분의 bx1의 제곱 이렇게 둘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둘을 곱해보게 된다면 a랑 a, b랑 b가 약분되고 나서 x1, y1, m이라고 하는 애가 나온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식은 정말 완전 제곱식이었다.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 형태로 적어주게 된다면 b분의 ay1 m 마이너스 a분의 bx1 전체의 제곱이 0이다 라는 식으로 바꿔 적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아, 그러면 안에 있는 식이 0이어야 되겠지. 즉 b분의 ay1 m이라고 하는 애가 a분의 bx1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 m 값을 뭔가 우리가 알고 있던 변수들로 표현을 해낼 수 있다면 그것을 이쪽 식에다가, 요 식에 넣는 건 너무 복잡하니까 아래 식에다가 넣어서 식을 정리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m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게 된다면 m은 a제곱 y1분의 b제곱 x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요거를 두 번째 식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럼 y는 a제곱 y1분의 b제곱 x1 x-x1 플러스 y1 이라는 식의 형태로 정리가 될 거고요. 너무 좀 괴랄맞게 더럽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y1 넘겨서 좀 비슷한 식의 형태를 만든 다음에 a제곱 y1을 양변에 곱해 볼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a제곱 y1 y-y1은 이거 전개하지 말고 그냥 a제곱 y1만 양변에 곱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제곱 y1 y는 b제곱 x1 x 마이너스 b제곱 x1의 제곱 플러스 a제곱 y1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전략을 세웠냐면 우리가 봤던 요 형태가 아직 안 쓰였거든요. 요 형태 요쪽에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를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뭔가 식이 좀 더 깔끔하게 정돈될 여지가 보입니다. 자, 지금 그래서 요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을 좀 좌변으로 이항시키고요. 좌변에 있던 애를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자리를 좀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b제곱 x1 x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 y1 y는 a제곱 b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양변에 a제곱 b제곱을 나눠주게 된다면 식이 완전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a제곱분의 x1 x 마이너스 b제곱분의 y1 y는 1이라는 식의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유도해낼 수 있는데요. 요 계산 여러분들 하고 싶나요? 하기 싫죠?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증명에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이 증명이 성립이 되려면 접선의 기울기 m 값이 실수로서 존재를 해야 돼요. 근데 어지간한 케이스는 다 실수 값으로 기울기가 존재하거든요. 안 존재하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기울기가 이렇게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나왔을 때 접선이. 그때는 기울기가 무한대.
한없이 커질 거거든요. 정의되지 않는 값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요때는 x는 a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요게 과연 x1이 a이고 y1이 0인 케이스, 즉 꼭지점의 케이스에서 과연 접선의 방정식에 대입을 했을 때 얘가 나오느냐라는 걸 봐주면 되는데 y1 대신에 0이 들어가게 되면 이쪽 항 통째로 사라지죠? x 대신에 a 들어가게 되면 약분되죠? 그래서 a분의 x1이 x1 자리 넣어야 되는데 x 자리 넣는 거라고 잘못 봤네요. 자, 그래서 x1 대신에 a가 들어가게 되면 약분이 되면서 a분의 x가 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x는 a라는 식이 나온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꼭지점의 케이스에서도 이 공식은 그대로 성립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게 됩니다. 좀 증명이 복잡하고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명을 물어보는 일은 많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공식을 기억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요 세 가지 공식 그리고 그것을 외울 수 있는 이 규칙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문제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공식을 적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y제곱은 2x 기울기가 먼저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안 풀었죠. 그래서 그거 푸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은 기울기가 먼저 주어진 케이스입니다. 자, 다음을 구하시오. 포물선 y제곱은 2x에 접하고 기울기가 3으로 주어진 상황입니다. 즉 m이라고 하는 게 3이라고 두고 자, 우리가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 기억해야 되겠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y는 지금 이차 함수가 아닌 포물선의 형태니까 y는 mx 플러스 m분의 p가 공식이다. 그럼 p값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p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쪽 계수에서 구해주도록 하죠. 4p가 2라는 거니까요. p값은 2분의 1. 그것을 다 넣어주게 된다면요. 그러면 m 대신에 3 넣고 p 대신에 2분의 1 넣게 되면 3x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y는 3x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타원 4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에 접하고 자, 일단은 뭔가 타원의 형태가 우리가 많이 봤던 표준형의 형태, 기본형의 형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형인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제의 식의 형태를 좀 표준형, 기본형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직선 요거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이 조건은 왜 줬을까요? 그쵸? 평행하다는 것은 두 직선에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자, 그래서 이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게 되면요. y는 x 플러스 7로 구할 수 있으니 기울기가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 타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한번 표준형으로 바꿔주게 되면요. 양변에 20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5분의 x제곱 플러스 20분의 y제곱은 1이다 라는 식의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을 적용할 수 있겠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가운데 부호 따라간다라고 했어요. 접선의 방정식은. 그래서 이쪽 플러스로 연결해주고 a제곱 대신에 얼마 넣어야 되겠어요? 여기서 25요 이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여기 5라는 거 자체가 a제곱짜리입니다. 20 자체가 b제곱이에요. 그래서 a제곱 대신에 통째로 5, b제곱 대신에 통째로 20, m 대신에 1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 1 곱하기 x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나오니까 5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x 플러스 마이너스 5다. 즉 y는 x 플러스 5, y는 x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이 존재한다 라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세 번째,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직선 y는 x 마이너스 3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수직이다. 뭘 알려주는 거예요? 평행과 마찬가지로 기울기 조건 알려주는 건데요. 기울기 어떤 정보? 수직이라는 것은 기울기에 뭐가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는 1이란 말이에요. 그거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애는
그쵸,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식 가보기 전에 이 식의 형태 조금 바꿔줘야 되겠죠. 양변에 10으로 나눠주게 된다면 10분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y제곱은 1이다 라는 형태로 정리가 되겠고요. 공식 떠올릴게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공식 떠올렸고요. m 대신에 마이너스 1, a제곱 대신에 10, b제곱 대신에 2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빼기 2.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니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즉 접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루트 2,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이 존재한다 라고 구해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공식 적용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건 첫 번째, 공식 잘못 기억하는 거. 타원일 때 여기 마이너스로 적용하거나 쌍곡선일 때 여기 플러스로 적용하는 실수, 요거 좀 많으니까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실수, a제곱 대신에 여기 분모에 있는 걸 통째로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 분모에 있는 걸 a로 잘못 계산해서 a제곱 자리에 5 대신에 25를 넣어버리는 그런 케이스, 그런 실수들을 주의해 주시면 이 공식만 외우시면 잘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스텝 2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2차 곡선 위의 점인데요. 똑같은 걸로 쪼갠 다음에 한 개만 대입하는 규칙으로, 그래서 x제곱 대신에 x1x, y제곱 대신에 y1y, x 대신에 2분의 1 x 플러스 x1 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입한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충분히 다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y제곱 대신에 뭐 넣는다고 했어요? y1, y. 근데 지금 주어진 y1 값이 1이죠. 그래서 1 곱하기 y니까 y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 하나 있죠. x 대신에는 2분의 1 x 플러스 x1 이렇게 보고 x1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이거를 대신 통째로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접선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y제곱 자리에 y를 대신 넣는 거예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자리에 이 식을 통째로 넣는 거다 라고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요. 이대로 마무리 지어주셔도 되겠고 전개 한번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타원 가볼게요. x제곱과 y제곱이 있어요. 그쵸? 그럼 요거 대신에 뭐 넣어야 되는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x제곱 대신에 x1, x 이렇게 넣겠죠? 근데 x1이 1이니까 결과적으로 x제곱 대신에 x를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y제곱 대신에 y1, y 넣어주면 돼요. y1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y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3y를 대신 대입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요.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나올 거냐면 4분의 x 그 다음 플러스 12분의 y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3y 얘는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식 약분하면 정리해주면 4분의 x 마이너스 4분의 y는 1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대로 마무리 지어주셔도 되겠지만 양변에 사식을 곱해주게 되면 좀 더 식이 깔끔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겠다.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쌍곡선도 보시게 되면요. x제곱 대신에 x1x 즉 2x를 넣어주면 되겠고 y제곱 대신에 y1y 즉 마이너스 5y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16분의 2x 마이너스 20분의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좀 더 약분해서 정리해주면 8분의 x 플러스 4분의 y는 마이너스 1 이대로 마무리 지어주셔도 되겠지만 양변에 8을 곱해주게 되면 식이 좀 더 깔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접선을 구해주실 수 있다. 공식 증명하는 건 까다롭지만 기억하는 것과 적용하는 거는 꽤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 수업 때 이 공식들 활용해서 더 다양한 것들 분석하고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